예, 11차 시에서 보험증권을 바라보는 눈 실전 보장 분석 대상 13선 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3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보장 내용과 계약 일자, 가입 연령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서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석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장 내용이라고 하면 일단 보장 내용의 범위가 넓은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대장 전망 내암이 일반암이냐 소외암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고객들의 삶의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에 대한 맞는 매칭되는 그런 위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보장, 그 다음에 기본 보장, 그 다음에 여유 있는 보장, 이 3단계로 나눠서 가는데 궁극적인 거는 여유 있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기본 보장, 기본 보장도 힘들다고 한다면 기초 보장, 이런 단계로 해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여유 있는 보장은 최소한 6가지 영역에서 보장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제일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우리 삶에서 사망 보장이죠. 그래서 사망 보장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사망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사망 보장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생존 시대다 보니까 똑같은 사망 보장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사망 보장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인데 신체적 사망 보장이야 당연히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 보장, 사망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만약에 장애 상태를 입고 혹은 간병 등급 상태를 입어서 만약에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휴유장애나 LTC와 같은 이런 보장들이 매우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휴유장애 LTC 보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질병 진단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 물론 돼 있으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적정성까지 한번 따져봐 주셔야겠죠. 최근에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 안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비는 다 감당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중차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는 값만큼을 주요 진단비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진단비가 왜 필요하고 2대 질병이 왜 필요한지를 소위 치료비 개념이 아닌 기회상실, 기회손실이라고 하는 기회비용이라는 측면, 즉 경제활동을 못하는 기간까지의 소득상실 부분만큼을 진단비로 반드시 세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술비, 입원비는 소소하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더 소소하게, 더 빈번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의료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보장이기 때문에 이 6가지를 다 같이 고루 갖고 있어야 고객의 완벽한 보장 설계, 보장 리모델링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요, 제가 임보장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컨설턴트 분들의 시야가 확장돼서 재산적 손실까지도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컨설팅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유 있는 보장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가족을 위해서 이러한 6가지 보장들이 충분히 잘 되어 있고 구색을 맞춰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제 보장 내용에 대한 분석을 삼으셨다고 한다면 계약 일자도 증권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권은 실제 기가입 증권인데요. 2006년도에 가입되어 있는 생명보험사의 증권입니다. 잘 가입하셨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보장 금액이 작고 또 보장의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거나 혹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좀 너무 길거나 뭐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해지하고 만약에 새롭게 가입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I 4종이라고 하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당시 이 회사의 CI 4종에서는 뇌출혈뿐만 아니라 뇌졸중까지 보장이 돼 있었습니다. 가입 금액이 3천만 원인데요. 요즘 이러한 2대 질병과 관련된 것도 3천만 원 정도가 보통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코 보험 가입 금액으로서는 적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뇌졸중이 보장이 됐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새롭게 가입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는 뇌졸중보다는 뇌출혈 위주로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기가입증권의 이런 보장 내용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가입증권을 보고 과거의 것이기 때문에 또 보장 금액이 약하고 보험료 수준이 높고
내지는 사망보험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작정 해지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 일자를 확인하는 게 그 계약 일자 시점에 어떤 것이 보장됐었고 어떤 것이 보장되지 않았었고를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계약 일자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 시점에 그 약관의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 일자의 중요성들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입 연령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입 당시에 이분의 나이를 확인하시고 컨설턴트가 만났을 때 이분의 연령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처음에 이 기가입 증권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미혼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혼이었는데 컨설턴트가 실제 이제 보장 분석하고 리모델을 하기 위해서 소개를 받아서 만나러 갔는데 지금은 기혼자가 됐고 또 기혼자가 됐는데 자녀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증권의 니즈와 그 다음에 새롭게 제안되는 고객의 니즈, 고객에게 받아들이는 니즈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제가 하나의 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중반과 30대 중반의 재무적 상황과 보장 컨설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니즈의 변화는 어떨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결혼을 안 하게 되면 경제활동을 막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익과 지출 규모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기혼자이다 보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든가 또 써야 되는 씀씀이들이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출과 수입의 규모가 크지가 않아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봉도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단기적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중장기 계획에 대한 필요성들을 언급해 주셔야 되겠죠. 보장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분들은요. 사망보장이라든가 휴장애라든가 아니면 LTC와 같은 이런 보장에 대한 니즈가 많이 형성되어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 부양을 할 만한 내용들이 없거든요. 자녀가 없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은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보장도 아주 최소화돼서 가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결혼도 하고 자녀도 생긴다고 한다면 니즈는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30대 중반과 40대 중반까지의 기혼자의 재무적 특징을 한번 보고 또 보장의 니즈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대 중반, 40대 중반에 이러한 고객들은요, 특히 결혼했다고 한다면 소득도 일단 증가했을 것이고 지출 규모도 증가했겠죠. 자녀 양육이 본격화되면서 돈 씀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산 축적은 되고 있지만 씀씀이도 크기 때문에 완만한 자산 축적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겠죠. 급격하게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주택을 갖고 또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양쪽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럴 경우에 이분들이 갖게 되는 보장에 대한 니즈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남자 입장에서는요,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망보장에 대한 니즈가 형성이 서서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작은 사망보험금을 증액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설턴트의 제안이 제대로 이분한테 어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맞벌이 소득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무시 못하는 가정경제의 축이라고 보면 각각을 적절하게 보장 설계를 해주는 것이 맞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만 집중적으로 사망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하는 배우자를 위해서도 사망보장 혹은 LTC 보장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서부터는요, 이제 서서히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의료비에 대한 필요성이 서서히 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의료비 보장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어필들이 좀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노후가 불안하다, 노후가 앞으로 고단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미래 시점에 의료비와 관련된 하나의 돈주머니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니즈가 형성이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대 중반과 40대 중반을 이렇게 간단하게 일반적인 사항들을 요약을 해드렸는데요.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20대 중반, 30대 중반까지의 결혼을 안 한 이런 분들의 특징과 그렇다고 한다면 가입 시점에는 20대 후반이었고 지금 고객을 만났을 때는 30대 중반이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졌고 니즈가 달라졌기 때문에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을 만한 여지와 환경들은 충분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입 시점의 가입 연령, 그 다음에 지금 고객과 컨설팅하는 시점의 연령을 상호 비교해 가면서
그 시점과 지금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우리 고객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보장 내용은 크게 6가지가 구색을 맞춰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리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 부분을 강조해 드렸었고요. 계약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그 시점에 있었거나 없었거나 또 지금 시점에 있었거나 없었거나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서 계약 시점, 계약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가입 연령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은 재무적 니즈 혹은 보장의 니즈가 어떤 인생의 이벤트로 인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벤트였죠. 혹은 자녀라고 하는 이벤트였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생기고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재무적 니즈, 보장 니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절에 맞는, 지금 고객 상황에 맞는 그런 리모델링 제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시점에 가입 연령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3가지도 보험증권 분석 대상의 주요 요일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